매년 여름이면 많이 먹는 참외가 혈압 조절에 좋고 특히 암세포가 싹 사라지는 효능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름철 보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면역력과 항염 효과가 정말 뛰어난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참외도 무심코 먹는 잘못된 습관 때문에 건강을 망칩니다.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서 나이가 들어도 잔병치레가 없는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요즘 시장이나 마트를 가보시면 향긋한 참외가 많이 보이시죠? 더운 날 시원하게 깎아서 한 입 베어 물면 그 달콤하고 아삭한 맛에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이 참외가 단순히 맛만 좋은 게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챙겨 드셔야 하는 과일입니다. 우선 수분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거나 탈수가 걱정될 때 수분 보충에 효과적인데요. 물 대신 참외 한 조각 먹는 것도 건강하게 수분을 채우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할 수 있는 건강 간식이고요. 또한 참외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칼륨이 체내 나트륨, 그러니까 몸속 소금기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평소 국물 음식이나 젓갈류를 자주 드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는데 이게 혈압을 높이는 주범이 됩니다. 참외는 이런 나트륨을 자연스럽게 배출해서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고혈압을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소화 건강에 참 좋은 과일인데요. 참외는 위를 편안하게 해주고 섬유질도 있어서 변비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 운동이 느려지고 배변 활동도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참외를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없고 수분과 섬유질을 함께 공급해 주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항암 효과인데요. 참외에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같은 항산화 성분이 있어서 우리 몸속 세포가 손상되는 걸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런 항산화 작용은 암세포가 생기거나 자라는 것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노화가 진행될수록 세포 손상이나 돌연변이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항암 효과가 있는 음식을 평소에 챙겨 드시는 것만으로도 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참외를 드실 때 많은 분들이 껍질은 버리고 속살만, 그리고 씨앗은 긁어내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데 속살보다 껍질과 씨앗에 더 귀한 영양이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참외 껍질은 노랗고 단단해서 이건 당연히 벗겨내야지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껍질에는 베타카로틴, 루테인, 식이섬유, 그리고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점점 노화가 시작되면 세포 손상, 염증, 산화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지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껍질 속 항산화 성분이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게다가 껍질에 많은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을 자극해서 배변 활동을 돕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속이 자주 더부르 가거나 화장실 가는 게 예전 같지 않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께 참외 껍질은 아주 좋은 해결책입니다. 물론 껍질을 드시려면 깨끗하게 씻는 게 중요한데요. 흐르는 물에 잘 문질러 씻거나 식초물에 잠깐 담궜다가 헹궈 주시면 농약 걱정도 줄일 수 있고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참외들은 껍질이 예전보다 훨씬 얇고 부드러워서 껍질째 드셔도 크게 거부감이 없고요. 그 다음으로 그냥 버리시는 부분 바로 씨앗입니다. 참외씨는 미끄덩하고 질감이 특이해서 보통은 숟가락으로 싹 긁어내서 버리시죠. 그런데 이 씨앗에도 귀한 성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리놀레산 같은 불용성 지방산, 그리고 아미노산, 비타민 E, 항산화 성분인데요.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서 혈관 건강을 지켜주고 염증을 줄여주며 세포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면 참외씨 속에 좋은 기름 성분이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주는데요. 또한 예로부터 한방에서는 참외씨를 말려 약재로 사용해 왔습니다. 씨앗을 버리지 않고 같이 드시는 것만으로도 속이 더부르 갈 때, 소화가 안 될 때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조금씩 천천히 적응하며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껍질부터 씨앗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보약 같은 과일이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독을 드시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참외는 수분 함량이 아주 높고 칼륨이 풍부한 과일인데요. 평소 건강하신 분들에겐 이 칼륨이 혈압 조절에 좋고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겐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신장이 제 역할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중에 쌓이게 되는데요. 이걸 고칼륨 혈증이라고 말합니다. 심하면 심장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참외를 포함한 고칼륨 식품을 드실 때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인데요. 다른 과일에 비해 당분이 낮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고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참외는 익은 정도에 따라서 당 성분도 꽤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단 소량씩 나눠서 되도록 껍질째 드시면 당 흡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화가 약하거나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에게도 주의가 필요한데요. 참외는 찬 성질이 있어서 속이 냉한 분이나 위염이 있는 분들은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유발합니다. 특히 냉장고에서 꺼낸 걸 바로 드시기보단 실온에 잠깐 두었다가 드시는 게 위에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고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장이 예민하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참외 껍질과 씨앗이 건강에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식이섬유가 많다 보니 장이 약한 분들께는 자칫 자극이 될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껍질째, 씨앗째 드시기보다는 소량씩 천천히 드셔보면서 내 몸에 맞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외에도 평소 참외와 함께 먹는 이 음식 때문에 건강을 망치기도 하는데요. 참외는 수분이 아주 많은 과일입니다. 몸속 열을 내려주고 갈증을 식혀주는 데 좋지만 기본적으로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속이 냉하거나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탈이 날 수 있는 음식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여기다 차가운 음료를 같이 마시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속이 싸하다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바로 그게 찬 음식이 겹쳤을 때 위장이 급격히 차가워지면서 생기는 불편함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온도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조합도 갑자기 설사나 속쓰림, 복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 참외 한두 조각을 먹고 나서 바로 시원한 아이스 커피나 냉녹차, 심지어 찬물만 마셔도 위장에 급한 자극이 가해져서 장 운동이 과해지거나 차가운 기운이 몸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땅콩 같은 견과류를 곁들여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땅콩은 대표적인 기름기 많은 고지방식품입니다. 심심풀이 간식으로야 좋지만 문제는 참외처럼 수분이 많고 가볍게 소화되는 과일과는 정반대의 성질이라는 점인데요. 땅콩은 위에 오래 머물며 소화가 더디기 때문에 참외와 함께 먹으면 위장이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한쪽은 빨리 소화되고 다른 한쪽은 천천히 소화되다 보니 속이 더부룩하거나 트림, 복통, 가스가 차는 증상으로 이어지고요. 게다가 두 식품 모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이기에 노년기에는 면역체계가 떨어지면서 갑자기 입안이 가렵거나 두드러기, 소화장애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천식, 비염, 아토피 같은 알레르기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반대로 평소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으면서 건강에 시너지 효과까지 주는 궁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달지 않은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나 그릭 요거트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장이 예민하신 분들에게 좋은 선택이 되는데요. 참외에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데 여기에 요거트의 유산균이 함께 들어가면 장 속 환경이 더 좋아지면서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지고 속도 가볍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거트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이 참외의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물질의 흡수를 도와줘서 눈 건강, 피부 건강, 노화 예방에도 효과적인데요. 그러니 참외만 먹기보다는 요거트 한 숟가락을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몸에 흡수되는 영양소가 더 풍부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된장인데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이 조합은 예전 어르신들도 즐기셨던 방식입니다. 참외를 반을 갈라서 된장에 찍어 드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단순한 입맛 때문만은 아니고요. 된장에는 발효를 통해 만들어진 유익한 미생물과 필수 아미노산,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몸을 보호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된장에 들어있는 짠맛은 땀을 많이 흘린 날 참외의 수분과 잘 어울려 체내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고요. 고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짠맛을 지나치게 피하기보다는 전통 된장처럼 자연 발효된 걸 소량씩 잘 활용하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단맛과 짠맛이 적절히 만나면 정말 맛있잖아요. 여름철엔 입맛이 떨어져서 식사 거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렇게 참외 된장을 곁들이면 특별한 반찬 없이도 밥맛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참외 된장 장아찌를 만들 수 있는데요. 먼저 참외를 씻은 후 씨를 제거하고 말려주시면 됩니다. 소금에 절이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요. 그 다음 된장과 함께 버무려서 2주 이상 숙성시켜 주시면 완성입니다. 가지를 먹으면 당뇨와 각종 질병이 싹 사라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지는 혈압과 당뇨에 좋고 특히 암을 예방하는 놀라운 효능까지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가지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가지와 함께 먹으면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3가지와 보약보다 좋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첫 번째, 오이입니다. 가지와 오이를 냉국으로 많이 드시는데요. 하지만 이 두 식품을 함께 드시면 몸에 부담이 됩니다. 가지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체온을 낮추고 열을 해소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염증이 있는 부위에 마치 얼음찜질을 하듯 진정 효과를 주기 때문에 관절염과 염증성 질환에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몸이 차가운 분들이 가지를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좋은데요. 특히 오이와 같은 찬 식품과 함께 먹으면 몸이 지나치게 식어 소화불량, 복통, 냉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몸이 차가워지면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 혈액이 뭉치게 되고 이는 뇌졸중이나 저혈압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가지와 오이는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몸의 순환을 도와주는데요. 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강한 이뇨작용으로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몸에 필요한 성분까지 배출시켜 전해질 불균형이나 혈압 변동, 심지어 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건강하게 섭취하려면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 들기름입니다. 고지혈증이나 혈압, 당뇨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가지를 드시면 좋습니다. 가지에는 다른 채소에 비해 특히 많은 항산화 성분 클로로겐산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지방 분해와 연소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중성 지방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뿐만 아니라 항고혈압, 항당뇨, 항비만 작용을 동시에 하여 비만과 함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에게 효과적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성분은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함량 변화가 크게 달라집니다. 식품영양과학회지에 따르면 가지의 클로로겐산 성분은 100g당 271mg에서 찜기에 찌면 최대 375mg이나 증가하고 다른 조리 방법으로는 최저 20mg까지 감소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지금까지 볶아서 조리했다면 오늘부터는 쪄서 드셔야 이 클로로겐산을 무려 20배 이상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가지를 들기름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로 좋아지는데요. 들기름은 식물성 기름 중 알파리놀렌산이 가장 많아 고혈압 같은 성인병을 예방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또한 가지의 보랏빛은 나스닌이라는 안토시아닌 계열 성분인데 수용성으로 물에 오래 담가 놓으면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때 기름을 이용해서 가지 표면에 기름막을 형성시키면 나스닌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니 가지와 들기름을 함께 드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두 번째, 가지튀김입니다. 가지를 맛있게 먹기 위해 기름으로 볶거나 튀겨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고소하고 맛있기는 하지만 몸에는 안 좋습니다. 가지를 잘라보면 속살이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그래서 스펀지처럼 기름을 빨아들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지의 지방 함량은 100g당 0.1g에 불과한데 식용유를 두르면 지방을 83g이나 빨아들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기름을 섭취하게 되면 몸속에서 염증과 혈액이 뭉치는 혈전이 생기며 심지어 만성염증이나 심혈관 질환, 암을 유발합니다. 여기서 더 안 좋은 건 튀김으로 드실 때 밀가루를 입히게 되는데 이는 고탄수화물로 고지방인 기름과 튀기게 되면 열량이 높아지고 단백질은 적어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등 각종 질병을 불러오는데요. 그러니 가지를 드실 때 기름에 볶거나 튀기는 요리를 최대한 멀리하고 드시더라도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게 건강해지는 길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선택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공학. 두 번째, 돼지고기입니다. 여러분, 예전과 다르게 눈이 잘 안 보이고 침침하신 분들 계시죠? 이럴 때 가지를 드시면 좋습니다. 가지의 뽀얀 속살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되는데 이는 망막 건강을 유지하고 보호합니다. 또한 로놉신 성분이 있어 시력이 저하되거나 야맹증 같은 증상에도 좋고 보라색 껍질에는 시신경 주변의 혈관이 녹쓰는 것을 방지하고 염증을 억제하기 때문에 눈 건강에 너무나 좋은데요. 이렇게 건강에 좋은 가지를 돼지고기와 함께 드시면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돼지고기는 천연 피로회복제인 티아민 성분이 소고기나 닭고기보다 많아 에너지를 빠르게 전환하고 젖산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 주는데요. 그래서 무기력하고 식욕이 떨어졌을 때 돼지고기가 생각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혈관 건강에 안 좋아서 걱정인 분들 많으시죠? 돼지고기를 먹을 때 가지를 곁들이면 나스닌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몸속에 철분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 혈관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나스닌은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서 중국 사람들이 가지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또한 가지에 있는 비타민 E는 지용성이어서 돼지고기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가지와 돼지고기를 찜으로 드시면 좋은데요.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다진 육을 3주먹 정도와 다진 마늘 1스푼, 대파 조금, 굴소스 2스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고기는 먼저 익혀주시고 가지는 손질을 해야 하는데 다 자르지 마시고 안이 보이게 칼집을 내고요. 가지 속에 익힌 다진 육을 넣어주신 후 팬에 돌려가며 한 번 더 익혀주시면 완성입니다. 건강을 망치는 최악의 궁합. 세 번째, 생가지입니다. 가지는 요리해서 드시는 게 일반적이지만 다른 과일이나 채소와 함께 생으로 갈아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하지만 생으로 드시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가지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기 때문인데요. 솔라닌? 어디서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싹이 난 감자에 있는 물질로 섭취 시 복통, 위장장애, 현기증 같은 중독 현상을 일으키고 심지어 호흡곤란과 마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지의 솔라닌은 감자에 비하면 적은 양이지만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 드시는 게 좋은데요. 그런데 익혀 드시더라도 주의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알레르기 증상인데요. 가지는 히스타민이 많은 식품으로 몸에 과다하게 분비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열이 나고 부어오르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알레르기 증상을 겪게 되는 겁니다. 특히 눈이나 코가 간지럽고 피부 가려움증도 심해서 체내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하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이런 분들은 가지 섭취를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최고의 궁합. 세 번째, 가지 꼭지입니다. 여러분, 가지를 드실 때 꼭지 부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흔히 버리곤 하지만 오늘부터는 적극 활용해서 건강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속에는 다양한 세균이 존재하며 나이가 들면서 잇몸뼈가 약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잇몸병이 심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폐렴 위험이 4.2배, 뇌졸중 위험이 2.8배, 심혈관 질환 위험이 2.7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식품이 바로 가지입니다. 특히 가지 꼭지가 정말 좋은데요. 꼭지에는 파이토케미컬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나쁜 세균을 억제하는 항균 작용과 항염 작용에 탁월합니다. 이러한 성분은 잇몸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한 안토시아닌은 충치와 잇몸이 붓고 아픈 치주염, 구내염 같은 다양한 구강 질환에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가지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체내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이는 노화 방지와 만성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칼로리가 낮고 수분이 많아 포만감을 주므로 체중 관리에도 유용합니다. 이처럼 가지는 잇몸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여러 가지 유익한 식품이므로 차로 만들어 드시면 좋은데요. 먼저 가지를 깨끗하게 씻어 깍둑썰기로 잘라줍니다. 여기서 꼭지도 꼭 같이 잘라주세요. 그 다음 햇빛에 잘 건조해 주고요. 잘 말린 가지를 프라이팬에 타지 않게 저어주며 수분을 모두 날려주고 뜨거운 물에 가지를 넣어 우려 드시면 잇몸 살리는 가지차 완성입니다. 최고의 궁합 오메가3입니다. 전 세계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1위와 2위가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인데요. 심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는 70%가 사전에 자신의 질병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의 오메가3가 있다 보니 어떤 것을 먹어야 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좋은 제품을 고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순도입니다. 오메가3에 들어있는 EPA는 만병의 근원인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DHA는 뇌신경을 구성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치매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같은 사이즈의 알약이라 해도 제품마다 함량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한 알에는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중요한데요. 함량이 부족한 건 4알 이상을 먹어야 하루 권장량이 채워집니다. 오메가3는 대부분 가장 싼 원료인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 같이 동물성, 식물성 기름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렴한 원료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고등어 기름, 해조류, 콩기름에는 DPA 성분이 없고 정작 혈행을 개선해주지 못하는 식물성 원료도 있기 때문에 구매 전 순도와 함량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제조사입니다. 오메가3는 매일 꾸준히 섭취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중국산 저품질의 원료를 사용해서 만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제품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의 제조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분명한 출처의 원료가 아닌 오메가3를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의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오랜 기간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신뢰도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도 매일 2알씩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요. 지구상 가장 깨끗한 북해,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 하프 물개로 만든 오메가3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오메가3 중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물개 기름은 고등어 기름이나 콩기름에 비해 월등한 오메가3를 가지고 있고 무려 10배 이상의 DPA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오메가3는 물론 오메가6, 7, 9이 들어있고 물개 기름에서만 얻을 수 있는 DPA 그리고 비타민 D까지 2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는데요. 롯데 홈쇼핑에서도 소개했었던 프리미엄 영양제로 혈행 개선부터 혈중 지질 개선, 칼슘과 인 흡수, 뼈 건강, 골다공증, 눈 건강, 뇌 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인증된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건강기능식품 제조사에서 만들어 35년 넘게 판매하고 있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이렇게 산패를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케이스에 담겨 있습니다. 노르웨이 현지 약국에서도 9만원이 넘게 팔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수입하고 들어올 땐 부스팅 기법으로 함량은 높이면서 가격은 낮췄습니다. 많은 영양제 중 딱 하나만 챙긴다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오메가3이니만큼 노년기 건강을 위해 꼭 챙겨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진단 뿐만 아니라 자주 하시면 뇌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루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